평균 연봉 1억 5천만 원, 대한민국 직장인 평균의 3배를 받는 사람 9만 명이 45조 원을 요구하며 파업 버튼을 누른 그날, 어딘가에서는 조용히 샴페인이 터졌습니다. 그 샴페인을 터뜨린 주인공이 누구인지 알게 되시면 소름이 돋으실 겁니다. 이건 단순한 노사 분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 일자리, 국민연금, 평택 아파트 가격까지 동시에 흔드는 조용한 스위치가 눌린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첫째, 이재용 회장이 10년 동안 준비한 노조 없는 미래의 실체가 무엇인지, 둘째, 45조의 진짜 수혜자가 왜 노조도 삼성도 아닌 제3자인지 아시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숫자 하나만 같이 봐주시죠. 1억 5,500만 원, 삼성전자 직원 1명이 지난해 받은 평균 연봉입니다. 대한민국 임금 근로자 평균 연봉이 약 4,500만 원이니까 거의 3배 반이죠. 그런데 이 평균 3.4배를 받는 사람들 9만 명이 파업 버튼 앞에 모였습니다. 지난 3월 18일 쟁의행위 찬반 투표가 있었습니다. 찬성률 93.1%, 조합원 8만 9천여 명 중에서 6만 1천여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삼성전자 전체 인직원이 12만 5천 명 수준인데 그중 약 70%가 이 노조 깃발 아래 서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많은 분이 솔직히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연봉 1억 5천 위에 도대체 뭐가 더 필요해서 파업까지 하지? 그래서 노조가 요구한 금액이 뭐냐? 회사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달라는 겁니다. 2026년 예상 영업이익이 약 298조 원이니까 단순 계산하면 약 45조 원입니다. 여러분, 이 45조라는 숫자가 감이 잘 안 오실 텐데요. 삼성이 역대 최대 규모로 벌였던 하만 인수, 그때 쓴 돈이 약 9조 원이었습니다. 45조는 그 하만 인수를 5번 연달아 할 수 있는 돈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금 연봉의 50%로 걸려있는 성과급 상한선, 그러니까 OPI 상한도 영구히 없애달라는 요구도 같이 붙어 있습니다. 사측이 가만히 있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기본급 인상 4.1%에 성과 인상 2.1%를 더해서 총 6.2% 인상안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자사주 20주 지급, 주택자금 5억 원 무이자 지원, 자녀 출산 경조금 인상, 장기 근속 휴가 확대까지 내밀었습니다. 어느 기준으로 봐도 파격 제안에 가깝습니다. 그런데도 93.1%가 그걸로는 안 된다고 찬성표를 던졌고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이 파업의 진짜 민낯은 요구 금액이 아닙니다. 타이밍이에요. 2026년 1분기 삼성전자 매출 133조 원, 영업이익 57.2조 원, 사상 최대 분기 실적입니다. 2025년 한 해 통째로 번 영업이익이 43.6조 원이었는데 올해는 딱 한 분기 만에 그 1년치를 뛰어넘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난 2월 12일 삼성은 머리카락 10분의 1 두께의 벽을 수십 층 쌓아 올린 초정밀 메모리 HBM4를 세계 최초로 양산하기 시작했고 이 메모리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가속기 베라루빈에 탑재됩니다.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삼성 부스에 찾아와서 어메이징 HBM4라고 친필을 남기고 갔고 그록 3 LPU, 평택 파운드리 양산도 공식 수주로 이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지금 이 순간이 삼성 반도체 부활의 골든타임, 그러니까 물이 99도에서 100도로 끓어오르는 바로 그 한 끗 차이의 순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골든타임 위에서 18일 총파업이 눌립니다. 시장 분석기관들은 손실을 5조에서 12조 원 사이로 봤고 노조 자체 추산은 20조에서 30조 원에 이릅니다. 눈에 잘 안 들어오시죠? 하만 인수대금 9조 원이 허공으로 날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최고 매출이 나오는 바로 그 시점에 말입니다. 그래서 이 파업은 단순한 임금 협상이 아니라 내가 사는 고층 아파트 기둥을 스스로 내려치는 모습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위험한 스위치라고 부르려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름 돋는 반전이 시작됩니다. 이 파업 소식이 터진 바로 그날, 어딘가에서는 조용히 샴페인이 터졌습니다. 누가 왜 샴페인을 터뜨렸는지 지금부터 추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놀라운 건 이겁니다. 노조가 파업 버튼을 누르자마자
이미 10년 전부터 그 버튼이 눌리기를 기다려온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정체를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자, 이제 진짜 이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노조가 파워 버튼을 누른 바로 그 순간 옆방에서는 또 다른 버튼이 눌렸습니다. 그건 바로 자본의 계산기 버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산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숫자 하나만 같이 보시죠. 18일간 총 파업이 예정돼 있습니다. 시장이 추정하는 손실은 5조에서 12조 원. 그런데 노조 쪽 자체 추산은 훨씬 셉니다. 최소 20조, 많게는 30조까지 봅니다. 일단 중간값 9조로 잡아보겠습니다. 9조 원. 정말 상상하기도 어려운 돈입니다. 자, 그러면 그 옆방 계산기에는 지금 어떤 숫자가 찍히고 있을까요? 테슬라가 만드는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의 제조 원가가 약 3,880만 원입니다. 테슬라가 공언한 양산 목표 가격은 2,700만에서 4천만 원. 그러니까 여러분, 대당 약 4천만 원짜리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10,000대 만들면 4천억 원. 파업 한 번으로 날아가는 9조 원이면 이 로봇을 무려 20만 대 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연봉 1억 5,500만 원의 숙련공 한 사람 자리에 3,880만 원짜리 로봇 4대를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노조가 나쁘다는 거냐? 아닙니다. 삼성 직원분들이 받는 월급이 많다고 조롱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할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경영진의 머릿속에 아주 선명하게 박히고 있는 한 줄짜리 결론입니다. 사람은 통제할 수 없는 변수다. 이 한 줄이 앞으로 10년을 움직이는 겁니다. 문제는 노조의 욕심이 아니라 파업이 일어날 때마다 자본의 계산기가 더 빨리 돌아간다는 구조 그 자체입니다. 자, 그럼 이제 샴페인의 주인공을 공개하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들어보신 분도 있고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삼성전자는 2023년에 이 회사 지분 14.7%를 약 868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 31일 조용히 콜옵션을 행사해서 지분을 35%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최대 주주이자 연결자 회사로 편입된 겁니다. 연결자 회사가 뭐냐? 쉽게 말해 내 주머니 안쪽에 또 다른 주머니입니다. 옆방 매출이 곧 내 매출로 잡히는 구조입니다. 그럼 이 옆방 주머니의 매출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금액이 2024년 연간 약 14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에는 3분기 누적만으로 벌써 69억 원을 찍었습니다. 1년도 안 돼서 100% 넘게 폭증한 겁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한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지분 편입과 같은 날 삼성전자는 대표이사 직속으로 미래 로봇 추진단을 신설했습니다. 초대 단장은 한국 최초로 두 발로 걷는 로봇 휴보를 만든 카이스트의 오준호 명예교수입니다. 휴머노이드를 포함한 미래 로봇의 원천 기술을 개발하는 조직이 대표이사 직속으로, 그것도 2024년 마지막 날 꽂힌 겁니다. 우연일까요? 여러분, 이제 구조가 보이시나요? 파업이 터지면 자회사 로봇 발주가 늘어납니다. 자회사 로봇 발주가 늘면 자회사 주가가 오릅니다. 자회사 주가가 오르면 모회사인 삼성전자의 자산 가치가 함께 오릅니다. 파업이 격해지면 격해질수록 삼성의 자산이 불어나는 이 아이러니한 자기순환 구조가 이미 완성돼 있었던 겁니다. 파업 버튼을 누른 순간 옆방의 계산기 버튼이 함께 눌린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 옆에 이미 로봇 거위 한 마리가 조용히 알을 깨고 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 구조는 이미 삼성그룹 전체로 이식되는 중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에는 디스플레이 공정 특화 휴머노이드가 들어갑니다. 삼성중공업은 스마트 조선소로 전환되고 있고, 삼성 서울병원에는 수술 보조 로봇이, 삼성 웰스토리에는 단체 급식 로봇팔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공장, 병원, 조선소, 급식실까지 사람이 있던 자리 하나하나에 로봇이 조용히 배치되는 중입니다. 숫자 두 쌍만 다시 기억하고 넘어가시죠. 파업 손실 9조 원대, 로봇 20만 대, 값 4천억 원. 그리고 송년공 1인, 연봉 1억 5,500만 원대, 로봇 한 대 제조원가 3,880만 원. 이 두 쌍의 숫자 앞에서 경영진의 계산기는 이미 답을 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나만으로는 공장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로봇은 몸일 뿐이고 몸을 움직이려면 두뇌가 필요합니다.
이 계산기를 완성시킨 두 번째 카드, 그러니까 공장의 두뇌가 또 따로 있습니다. 자, 샴페인을 터뜨린 주인공 하나는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10년의 준비는 이제부터입니다. 이재용 회장이 10년 동안 조용히 조립해온 두 번째 카드, 노조 없는 미래의 설계도를 지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몸은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지시를 내리는 두뇌가 없으면 로봇은 그냥 값비싼 인형일 뿐입니다. 이재용 회장이 10년 동안 조립해온 두 번째 카드,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올해 3월 1일 뉴스를 기억하십니까?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26,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에서 삼성전자는 한 문장을 공식 선언합니다. 2030년까지 국내외 공장을 AI 자율 공장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바로 그 직후 노조는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18일간의 총 파업 일정을 확정합니다. 누가 더 유리한 패를 쥐고 있었을까요? 타이밍이 기가 막힙니다. 회사는 사람이 없어도 공장이 돌아가는 미래를 세계에 선언했고, 노조는 사람이 없으면 공장이 멈춘다는 카드로 맞섰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선언은 10년 준비된 설계도고, 노조의 카드는 이미 녹슬고 있었다는 게 지금부터 드러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AI 자율 공장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두뇌는 AI, 몸은 휴머노이드. 단순한 표어가 아니라 삼성이 실제로 밀고 있는 구조입니다. 먼저 두뇌. 과거 AI 공장은 정해진 작업만 반복하는 엑셀 매크로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이 말하는 두뇌는 차원이 다릅니다. 갤럭시 S26에 들어간 그 에이전틱 AI 기술이 공장으로 이식됐습니다. 목표만 던지면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실행하는 겁니다. 오늘 HBM4 수율을 0.5% 올려봐. 이 한 문장만 던지면 AI가 공정 변수를 스스로 조정합니다. 그리고 이 판단은 진짜 공장이 아니라 컴퓨터 안에서 돌아가는 쌍둥이 공장, 디지털 트윈에서 먼저 시험됩니다. 실패해도 진짜 라인은 멈추지 않습니다. 쌍둥이 공장에서 10,000번을 굴려보고 최적해를 찾은 다음 진짜 공장에 적용합니다. 사람이 10년 배워야 할 노하우를 AI는 며칠 만에 학습합니다. 다음은 몸, 휴머노이드, 즉 사람 모양 로봇입니다. 삼성이 공식 발표한 배치 역할은 딱 4가지입니다. 점검, 물류, 조립, 환경안전. 여기서 가장 소름 돋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왜 하필 사람 모양이냐? 이유는 단순합니다. 기존에 사람이 쓰던 공간, 사람이 쓰던 도구, 사람이 서 있던 자리를 그대로 이어받기 위해서입니다. 공장 구조를 바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원래 작업자가 서 있던 그 자리에 휴머노이드 한 대를 세우기만 하면 됩니다. 해고 통보서 한 장 날아오지 않습니다. 그냥 퇴직하는 사람 자리에 신규 채용을 멈추고 그 자리에 로봇을 세웁니다. 잘리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데 조용히 사라지는 해고 없는 소멸. 이게 지금 진행 중인 그림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로봇이 그렇게 정밀한 반도체 공정을 한다고? 충분히 타당한 의문입니다. 특히 HBM4는 더 그렇습니다. HBM4가 뭐냐면 고층 아파트를 머리카락 10분의 1 두께의 벽으로 수십 층 쌓아 올린 초정밀 메모리입니다. 여기서 정말 역설적인 장면이 펼쳐집니다. 이 공정은 숙련공의 경험이 결정적입니다. 머리카락 10분의 1 두께의 층을 쌓는 작업은 매뉴얼만 보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몇 년을 직접 만져봐야 감이 잡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그 숙련공들이 파업 주체입니다. 초기업 노조 조합원의 약 70%가 DS 부문, 즉 메모리와 파운드리 부문입니다. 회사가 가장 지켜야 할 핵심 숙련공이 가장 강하게 파업 카드를 준 겁니다. 여기서 자가 모순이 시작됩니다. 노조의 무기는 대체 불가능한 숙련입니다. 그런데 파업이 길어질수록 회사는 그 대체 불가능함을 대체할 이유가 더 선명해집니다. 파업이 끝나고 숙련공이 돌아와도 그 사이 회사는 이 공정을 사람 없이도 돌릴 방법을 한 번 더 진지하게 검토하게 됩니다. 노조의 무기가 휘둘릴수록 그 무기가 자기 손목을 베는 구조입니다. 공장의 불은 꺼지지만 옆방 계산기의 불은 오히려 더 밝아집니다. 그러면 이걸 실제로 돌릴 돈이 있느냐? 있습니다. 그것도 압도적으로.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 DS 부문의 2025년 연간 설비 투자액이 47조 5천억 원이었습니다. 공장과 장비에 쓴 투자금만 47조,
전체 삼성전자 투자의 90%가 여기에 꽂힌 겁니다. 노조가 요구하는 45조가 얼마나 큰지 앞에서 보셨죠? 그 비슷한 금액을 삼성은 이미 매년 자동화와 고도화에 붓고 있습니다. 자동화 투자 여력이 압도적이라는 건 단순히 재무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부가 세운 목표, 2030년 AI 휴머노이드 밀도 세계 1위의 최전선에 삼성이 서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숨은 수순, 이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평택 캠퍼스, P4, 페이지 2 HBM4 라인 양산 시점이 원래 언제였는 줄 아십니까? 2027년 1분기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조용히 2026년 4분기로 앞당겼습니다. 3개월 단축. 뉴스에는 크게 안 나옵니다. 라인 하나 앞당긴 게 뭐 대수냐 싶지만 이게 무서운 겁니다. 노조가 파업 일정을 조율하고 가처분 신청과 공방하는 사이 생산의 무게추가 이미 새 자동화 라인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파업을 해도 타격이 점점 줄어드는 구조로 몇 달 단위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노조가 우리가 멈추면 삼성도 멈춘다고 말하는 동안 삼성은 우리가 멈춰도 이 라인은 멈추지 않는다는 라인을 하나씩 더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재용 회장의 10년 설계도는 두 축입니다. 하나는 두뇌인 에이전틱 AI와 디지털 트윈, 다른 하나는 몸인 휴머노이드. 이걸 돌릴 돈은 이미 매년 47조 원씩 흐르고 있고 HBM4라는 마지막 숙련의 성체마저 역설적으로 그 설계도에 가속 페달이 됐습니다. 노조가 준 파업 카드는 10년 전 기준으로는 최강의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카드를 쓸수록 카드 자체가 녹이 슬어가는 시대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10년 설계도가 진짜 무서운 건 공장 안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이 설계도는 지금 여러분의 자녀방, 여러분의 국민연금 통장, 그리고 평택 아파트 가격표까지 조용히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 경로를 한 줄 한 줄 지금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알겠는데 그게 내일이야? 삼성 얘기잖아.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 스위치가 여러분의 거실까지 어떻게 걸어 들어오는지 그 경로를 한 줄 한 줄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로, 여러분의 자녀 일자리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해고 없는 소멸이라는 말 기억하시죠? 잘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만 떠난 자리에 아무도 안 뽑힐 뿐입니다. 그 숫자가 이미 지표로 잡히고 있습니다. 2025년 말 기준 삼성전자 직원 수가 약 12만 5천 명입니다. 전년 대비 597명이 줄었습니다. 대량 해고도 없었고 구조조정 공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600명 가까이가 사라졌습니다. 물이 콸콸 쏟아지는 게 아니라 어디선가 한 방울씩 새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냥 인력 조정이네, 600명 가지고 뭘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 사회가 가진 착시장치 하나를 같이 보셔야 합니다. 한국은 2030년부터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 구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2034년까지 산업 전반에 필요한 추가 인력이 약 122만 2천 명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대기업이 채용문을 조용히 닫아도 사람이 부족하다는 뉴스는 그대로 계속 나온다는 뜻입니다. 숫자상으로는 부족한데 그 부족을 메워야 할 좋은 일자리는 이미 로봇이 차지한 상태인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지금 몇 학년입니까? 중학생이면 8년 뒤, 고등학생이면 4년 뒤에 취업시장 앞에 섭니다. 그 시점이 공교롭게도 삼성이 공식 발표한 2030년 AI 자율공장 전환 완료 시점과 겹칩니다. 자녀 세대가 통과해야 할 문은 닫혀있는 문이 아니라 원래부터 그 자리에 없던 문이 되는 겁니다. 닫혀있으면 두드리기라도 합니다. 없던 문은 두드릴 대상조차 없습니다. 두 번째 경로, 국민연금입니다. 2023년 정부의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서 기금 고갈 시점이 2055년으로 제시됐습니다. 이 숫자는 그나마 대기업 정규직이 지금처럼 꾸준히 보험료를 낸다는 전제 위에 세워진 숫자입니다. 여러분, 국민연금에 가장 많이 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연봉 1억 5천만 원을 받는 대기업 정규직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로봇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로봇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고소득 납부자가 한 명 줄 때 같은 자리를 최저임금 파트타임 3명이 메운다고 가정해봐도 보험료 총액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고갈 시점이 2055년보다
더 당겨질 수 있다는 경고가 지금 조용히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뿐만이 아닙니다. 같은 원리로 건강보험 재정도 흔들립니다. 결국 여러분이 60대에 받을 돈, 70대에 쓸 병원비의 바닥이 함께 얇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경로, 평택과 화성 부동산입니다. 이 숫자 한 번만 같이 보시죠. 평택 캠퍼스 시간당 매출이 약 80억에서 90억 원입니다. 이건 노조 측이 파업의 위력을 설명하면서 공개한 숫자입니다. 1시간에 80억입니다. 이 돈이 어디로 흐릅니까? 일부는 본사로 가지만 상당 부분은 주변 식당과 카페, 원룸과 아파트 전월세, 학원과 병원으로 풀립니다. 평택과 화성의 상권 전체가 사실상 이 캠퍼스에 묶여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무게추가 지금 어디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미국 텍사스 테일러입니다. 초기 투자가 약 170억 달러, 우리 돈 약 24조 원에서 출발했습니다. 그게 지금 팹 2기에 R&D 팹, 오스틴 확장까지 더해져 총 50조 원 이상으로 확대됐습니다. 여기에 칩스 액트 보조금 47억 4,500만 달러가 붙었고 현지 일자리 15,000개가 예정돼 있습니다. 테일러 일자리 15,000개는 바꿔 말하면 원래 한국에서 벌어져야 했을 고용기회 일부가 미국으로 옮겨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평택 아파트 구매 시점은 언제였습니까? 2020년 전후에 캠퍼스 증설 기대감으로 사셨다면 그 기대감의 근거가 지금 미국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창원과 울산이 자동화 이후 상권이 위축된 전례처럼 공장이 옮겨가면 아파트 가격표도 함께 옮겨갑니다. 네 번째 경로, 한국 반도체 주권입니다. 비교 대상 하나만 깔아두겠습니다. TSMC 애리조나 투자가 2025년 기준 1,650억 달러, 약 230조 원 규모로 확대됐습니다. 팹 6기에 첨단 패키징 2기, 거기에 R&D까지 들어갑니다. 세계 1위 파운드리 회사가 이 정도 체급의 생태계를 미국 땅에 깔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삼성의 50조 원, SK하이닉스의 인디애나 HBM 패키징 공장까지 합쳐보시면 태평양 건너편에 거대한 반도체 생태계가 새로 세워지고 있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럼 이쪽에 남는 건 뭡니까? 간판은 남습니다. 대한민국은 반도체 강국이라는 문장은 남습니다. 그런데 송영공이 빠지고 신규 채용이 얇아지고 부품사 생태계의 무게중심이 미국으로 넘어가는 만큼 그 간판주의 진짜 알맹이는 조금씩 비어갑니다. 강국의 이름은 그대로인데 생태계 중심은 얇아지는 현상. 이건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일본에서 이미 두 눈으로 본 순서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네 경로, 이게 노조 한 집단의 욕심 탓이라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연봉 1억 5천만 원을 받는 엔지니어 9만 명도 어느 날 갑자기 이기적이 된 게 아닙니다. 그분들 역시 자녀 교육비와 노후가 걸린 평범한 가장들입니다. 진짜 문제는 자본이 계산기를 두드리는 티핑 포인트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찍혔다는 점입니다. 누군가의 도덕 문제가 아니라 한국 제조업 전체가 공통으로 맞닥뜨린 구조 전환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뉴스가 왜 남의 일이 아닌지 아시겠죠? 회사 하나의 파업이 자녀 일자리로, 거기서 국민연금으로, 다시 평택 부동산으로, 끝내 한국 반도체 주권까지 4번 튀는 겁니다. 회사, 자녀, 연금, 부동산, 이 4글자가 모두 한 버튼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흐름을 이미 40년 전에 똑같이 겪은 나라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위기와 공포만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는 언제나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기회로 바꾸는 사람들은 어떤 판을 짜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마지막 파트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자본주의라는 판은 언제나 두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같은 흐름을 누구는 공포로 막고 누구는 기회로 올라탑니다. 그리고 그 갈림길은 언제나 역사를 일걷는가에서 갈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풍경은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40년 전에 판박이처럼 겪은 나라가 있었고 10년 전에 똑같이 무너진 회사가 있었습니다. 먼저 일본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1985년 플라자 합의가 체결되자 엔화는 2년 만에 달러 대비 2배가 됩니다. 이듬해 1986년에는 미일 반도체 협정이 체결됐습니다. 그 시기 1987년 일본의 D램 세계시장 점유율은 무려 80%였습니다. 지금 삼성이 HBM으로 하는 일을 그때는 일본 기업들이 D램으로 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뒤의 이야기가 소름 돋습니다. 엘피다는 2012년 파산했고 도시바는 2017년 메모리 사업부를 통째로 매각합니다. 세계 상위 12대 반도체 기업 명단에서 일본 이름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숙련 인력과 생태계를 지키지 못하면 반도체 강국이라는 간판만 남고 속은 비어버린다는 것. 이게 일본이 40년을 걸쳐 우리에게 보내준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더 가까운 이야기, 바로 인텔입니다. 2016년 인텔은 R&D 인력을 포함해 약 12,000명을 감원했습니다. 비용을 줄이겠다는 명분이었죠. 그런데 그 감원된 핵심 엔지니어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대부분 경쟁사 진영으로 건너갔습니다. 그 뒤로 인텔은 젠 아키텍처의 시장을 빼앗기고 AI 가속기 패권도 엔비디아에 내줍니다. 주가는 반토막 이하로 떨어졌고 2024년에는 CEO가 바뀐 뒤에도 전체 직원의 15%, 다시 15,000명을 추가로 감원했습니다. 인텔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단 한 줄입니다. 감원은 비용 절감이 아니라 경쟁력의 절단이라는 것. 사람을 지운 자리는 원가가 줄어드는 자리가 아니라 미래가 잘려나가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러다이트라는 단어죠. 19세기 영국 노동자들이 기계를 부순 사건으로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책을 조금만 더 들춰보면 그들이 기계를 부수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기계 옆에서 사람의 자리를 어떻게 다시 설계할지 그 협상의 시간을 요구한 겁니다. 오늘의 우리도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로봇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로봇 옆에서 나의 몫을 다시 설계하는 일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두 개의 시나리오로 나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타결 시나리오입니다. 노사가 극적으로 합의하고 HBM4와 엔비디아 루빈 양산이 본격화되는 경로입니다. 이 경우에는 삼성전자 본체의 실적이 다시 빛을 봅니다. 여기에 휴머노이드 양산 밸류 체인이 붙습니다. 현대차는 2030년까지 아틀라스 3만 대 양산 목표를 공식화했고 현대모비스는 아틀라스 액추에이터 원가의 60%를 독점 공급합니다. 한국 부품 생태계가 글로벌 휴머노이드 시장에 올라타는 구조입니다. 글로벌 휴머노이드 시장이 2030년 13만 6천 대, 2035년에는 210만 대까지 커진다고 하니 밸류체인을 넓게 보는 접근이 유효합니다. 두 번째는 장기 파업 시나리오입니다. 파업이 길어져 HBM 공급에 공백이 생기면 어디가 움직일까요? SK하이닉스가 반사이익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반도체 검사 장비 회사들, 예컨대 한미 반도체 같은 후공정 파트너들의 역할이 커집니다. 여기에 한국 휴머노이드 부품 생태계가 중국 저가 모델의 가격 압박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지켜봐야 합니다. 어느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더라도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사람이 남는 자리에서 사람이 설계한 시스템으로 돈의 무게추가 옮겨간다는 것입니다. 자산 이야기가 길었습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바로 커리어입니다. 기계가 아무리 똑똑해져도 따라오지 못하는 영역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복잡한 판단과 의사결정입니다. 데이터는 기계가 잘 모읍니다. 그런데 서로 충돌하는 이해관계 사이에서 그래도 이 길로 가자고 결정하는 일은 아직 사람의 몫입니다. 둘째,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와 감정입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상대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읽어내는 힘, 동료가 무너질 때 옆에서 버텨주는 힘, 이건 알고리즘이 학습하지 못합니다. 셋째, 낯선 문제를 처음으로 정의하는 능력입니다. 주어진 문제를 푸는 건 기계가 빠릅니다. 그러나 이게 진짜 문제인가를 묻고 다시 짜는 건 여전히 사람이 우위입니다. 여러분의 커리어 포지션도, 자녀 교육도 이 세 축을 기준으로 다시 배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단 한 번도 노조가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연봉 1억 5천만 원을 받는 사람들이 더 달라고 한 게 문제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짜 본질은 자본이 사람이라는 변수를 언제 정리할지 계산기를 두드리는 티핑 포인트에 한국 제조업 전체가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노조의 45조 요구를 비난하는 데 쓸 에너지를 그 티핑 포인트를 읽는 눈에 쓰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자산입니다. 자,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영상 맨 앞에서 제가 여쭤봤죠. 연봉 1억 5천만 원.
9만 명이 45조를 요구하며 파업 버튼을 누른 그날, 어딘가에서 조용히 샴페인을 터뜨린 주인공이 누구냐고 말입니다. 이제 답이 보이실 겁니다. 샴페인의 주인공은 노조도 삼성 본체도 아니었습니다. 10년 전부터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을 차곡차곡 쌓아 최대 주주가 되고 미래로봇 추진단을 세우고 MWC26에서 2030년 AI 자율공장 전환을 공식 선언한 그 설계도 위에 샴페인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스위치가 눌리는 순간 여러분의 자녀 일자리, 국민연금, 평택 아파트가 같은 회로에서 함께 흔들립니다. 일본이 40년 전에, 인텔이 10년 전에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사람을 지운 자리는 비용이 줄어드는 자리가 아니라 미래가 잘려나가는 자리라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일은 기계와 싸우는 게 아니라 기계 옆자리의 설계도를 먼저 그리는 일입니다. 판단하고 신뢰를 쌓고 문제를 처음 정의하는 세 가지 능력. 이 세 축 위에 여러분의 커리어와 자녀 교육과 포트폴리오를 다시 얹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끄고 나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재배치할 한 가지는 자녀 교육입니까? 자산 포트폴리오입니까? 아니면 본인의 커리어 포지션입니까? 댓글에 딱 한 단어로 남겨주세요. 가장 많이 쌓이는 답을 주제로 다음 영상에서 평택, 화성부동산의 체감 시그널, 심층편을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